여러분, 앞으로의 미래 10년의 계획이 미리 나와 있다면 어떠실 것 같나요? 저는요, 10년, 그리고 20년, 30년 후에 중요한 계획은 사실 모두 이미 세워두었습니다. 계획은 짜서 뭐해? 그때 가면 또 바뀌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저는 5년 전, 10년 전에 세웠던 목표들 95% 거의 다 이루면서 살고 있습니다. 계획은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중간중간 계획이 틀어지더라도 내 인생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 관리 방법으로 100년 걸려도 못 이룰 부와 시간을 얻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제가 직접 쓰고 있는 연간 캘린더 양식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3년에서 5년의 중장기 목표를 한 문장으로 정한다입니다. 중장기 목표를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은요. 수단이 바뀌어도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내 목표가 예를 들어 2030년 10억 부동산 부자 또는 2030년 일주일에 3번 유산소 운동 이렇게 두 사람의 목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라면 이 목표들을 이렇게 수정할 것 같습니다. 2030년 10억 자산 만들기 2030년 10kg 감량. 만약 진짜 목적이 자산을 만드는 것이라면 부동산으로 수단을 한정짓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 최종 목적이 다이어트라면 꼭 수단을 유산소 운동으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 버는 방법은 부동산 말고도 정말 많고 다이어트도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 조절로도 가능하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한 가지 수단만 딱 정해버리시면 그 수단이 변경되어서 실패했다고 쉽게 좌절되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목표 세우는 데에서부터 막막하신 분이거나 목표를 잘 모르겠던 분은 청사진 시각화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1년에 새해를 위한 강연을 딱 한 번 하는데요. 이번 년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비우는 방법, 그리고 내년의 목표를 100% 달성하기 위해 내 꿈을 찾고 액션 플랜을 짜는 방법까지 강연을 합니다. 그리고 강연이 끝나면 강연을 들으신 분들과 함께 100일간의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소개란의 링크도 참조해주세요. 두 번째, 시간관리 매트릭스로 가정, 일, 개인의 우선순위를 잘 뽑아냅니다. 제가 정말 시간관리 하면서 참조하는 매트릭스인데요. 이 매트릭스는 중요한 일, 급한 일,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 또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또 D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 이런 식으로 4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시간관리 매트릭스를 참조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짜지 못하면 저처럼 이렇게 C나 D에 집중하게 됩니다. 원래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요, 하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B의 영역, B의 영역을 진짜 꼭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는데 보통 A나 C에 집중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 사회 망했을 때 주로 어떻게 시간을 보냈냐면 C의 영역,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한 일. 갑자기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오늘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지금 차 한잔 할래? 이러면 지금 하던 일을 싹 멈추고 차 마시러 가고 밥 먹으러 가고 놀러 갑니다. 회사에서 일할 때는 나한테도 하나도 중요하지도 않고 회사에서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직원들이, 동료들이 요청한 미팅에 내 시간을 막 써버리고 그게 제 일을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이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주변에서도 보면 진짜 미팅을 잘했으니까 내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에도 있습니다. 그래도 C만 해도 다행입니다. D. 진짜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살았었어요. 또 어떨 때는 제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는다고 상담을 하는데요. 상담도 아닙니다. 하소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할 마음도 없고 해결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데 정말 몇 날 며칠을 쓰면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보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기업을 서포트하는 광고 홍보 대행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파리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광고 홍보 대행을 할까를 영업을 더 집중했었어야 되고 실행을 집중했었어야 되는데 친분을 쌓으려고 그 광고주들이랑 밥을 먹거나 또는 골프를 치거나 하면서 정말 인맥을 쌓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내가 주도하고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남들이 내 시간을 주도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제 시간을
흘러다니고 끌려다녔던 것 같습니다. C하고 D하고 C 진짜 D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이런 사람은 바쁩니다. A의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한 일들이 항상 일어나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러신 분 많죠. 바쁘다 바쁘를 남발하는데 계속 이 사람 성적도 없고 성과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가족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빨리 병원에 데려가야 된다거나 내가 또 아프거나 또 거래처에서 갑자기 거절을 당해가지고 또는 클레임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거나 직원들이 힘들어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죠. 굉장히 바쁩니다. 급해요. 그러면 저는 그때그때 이 일을 해결하느라 정말 중요한 B는 못하는 거죠. 그때 그 급한 일이 들으면 급한 불을 끄고 다녀요. 실제로 진짜 시간을 제대로 잘 보내는 사람은 B의 영역에 집중하면요 이렇게 급한 일이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보면은 뭐 시스템을 굉장히 못 만든 사람들 얘기죠. 막 급해. 굉장히 맨날 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아. 그래서 나는 맨날 중요한 일을 철회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은요 시스템을 못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의 영역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뭐 가족이 아픈데 엄마가 아픈데 또는 자식이 아픈데 내가 아픈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진짜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B영역. 건강관리를 미리미리 해두고요. 직원들한테도 미리 이렇게 큰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시스템으로 하고 계속 알렸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건강관리도 평상시에 꾸준하게 했었어야 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이게 내 탓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내 탓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 탓이고 내가 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은 남을 탓할 수는 없잖아요. 내 인생은 100% 내 책임입니다. 정말 중요도 순으로 보면 B, A, C, D입니다. 그래서 C는 정말 갑자기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위임을 할 수도 있죠. 뭐 한 친구가 너무 갑자기 조금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다른 친구한테 위임할 수도 있죠. 별로 소중하지 않은 이메일 처리라든지 스팸 메일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C의 영역에서 위임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A는 정말 중요하고 급한 일이라 위임이 조금 C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위임을 가능합니다. 가정에서 일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 가족들한테 위임을 하고요. 일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위임을 할 수가 있도록 노력합니다. 근데 D 같은 경우는요,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들은 개 무시합니다. 사실 내 다이어리에 넣으면 안 돼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B의 영역을 잘 채우고 그 다음에 A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C의 영역은 그때그때 생기는 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B의 액션만 특별히 엑셀 파일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제가 올해 꼭 이루어야 될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B의 영역을 엑셀 파일에 이렇게 넣는데요. 엑셀 파일에 넣을 때는 가장 중요한 저희 이제 남편, 그 다음에 켈리, 제 딸 이렇게 있는데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2022년 그리고 밑에는 2023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분화를 시키는데 일단 엑셀 파일을 딱 봤잖아요. 딱 이제 올해 2022년 이건 지금 작년에 저희가 만든 거예요. 작년 12월에 만든 건데 일단 가장 먼저 넣는 게 딸이 방학이 3개월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방학이 봄방학,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해서 3개월 정도 되는데 그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초록색으로 넣어서 우리가 다른 일을 잡을 수 없도록 이것을 이렇게 묶어 놓습니다. 보면 2월에 보면 이렇게 샤머니에 갔었고요. 스키를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에 한국에 갔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딸이랑 저랑. 네, 그리고 저는 5월에 저희 엄마랑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클로즈 여행을 갔습니다. 클로즈. 사실 이걸 볼 때 제가 여기다 이유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유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어디에 있느냐죠. 이제 저희 집의 이유가 저는 집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집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몇 개 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좀 지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4월에 제가 이제 딸과 함께 이렇게 한국에 갔다가 또 바로 딸을 데려다 놓고
우리가 이 레유니옹 섬에 갔었습니다. 이 레유니옹 섬이란 섬에 우리 남편하고 저만 정말 로맨틱한 시간을 가졌는데, 남편하고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부부 중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딸한테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 또는 딸하고 둘만의 시간, 또 딸하고 남편하고 둘만의 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제일 먼저 이렇게 넣습니다. 30개가 넘는 기업과, 그리고 또 추가로 한국에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그런 걸 막 집중해서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뭔지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은근히 많아요. 어떻게 내 우선순위가 내 자식이고 남편인데 그걸 잃어버려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진짜 그런 사업가들 저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여성 사업가도 그렇고 남성 사업가도 그렇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우리 남편의 또는 부인의 자식의 대소사를 못 챙기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물론 사업 초기에는 저처럼 이렇게 많이 휴가는 못 합니다. 당연히. 저는 어느 정도 CEO한테 이거를 많은 위임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가장 CEO한테 위임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내가 그게 일주일이 됐든 3개월 같이 안 되더라도 일단 가장 먼저 여러분도 우선순위에 이 휴가를 넣어보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더라고. 어떻게 가장 우선순위를 먼저 휴가를 넣냐고. 사실 휴가를 넣지 않으면요, 진짜 이렇게 흐지부지 되면서 일밖에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집중을 또 끝까지 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정에 대한 진짜 비의 영역을 넣었잖아요. 이번에는 그 업무에 대한 비의 영역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개국 전 직원이 최소한 1년에 한 번, 10개월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모이는 이 올핸즈라는 그 큰 행사인데요. 여기 사진 보이시죠? 요번에는 저희가 스페인에 갔었습니다. 거의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는 사이의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정하면 안 되기 때문에 벌써 12월 연말에 정해놓습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사회. 우리 켈리렐리를 CEO한테 맡겨서 이제 운영을 전문 경영인한테 운영을 하게 하지만, 저 말고도 이제 외주에, 저와 저 남편 그리고 외주에 이사들을 초청을 해서 한 5명 정도, 그리고 우리 CEO 또는 직원들 해서 한 20명 정도를 함께 해서 이사회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3개월을 운영했고, 미래의 3개월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또는 5개년 계획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지금 잘 지키고 있는 건지, 이런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제 두 번째 이렇게 넣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게 노란색하고 이 주황색은 출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요, 개인적으로 중요한 비의 영역을 제가 넣습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고 이런 강연도 하고 있는데, 이 다이어리에는 정말 몇천 명이 모이는 큰 중요한 것만 넣습니다. 자기 개발에 비의 영역을 꼭 넣습니다. 제가 정말 중요한 게 성장이에요. 그로스 성장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어 코치, 영어로 이제 강연할 수 있는 영어 코치도 있고요. 또 두 번째가 이제 토니 라빈스 같은 제가 존경하는 또 그런 세계적인 동기부여 연설가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걸 먼저 픽스하고요. 이런 분들은 진짜 1년 전, 2년 전부터 언제 강연할 거 나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픽스를 하고요. 저희 스케줄도, 제 스케줄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자녀의 스케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한테도 미리미리 이렇게 스케줄을 잡아놓고, 그러면 자녀도 1년에 또는 2주에 또는 올해 내가 해야 될 게 뭔지를 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자녀들도 자기가 이제 준비를 합니다. 머릿속에서 준비를 해요. 어느 날 갑자기 수영장 가자, 태권도 가자, 또는 갑자기 놀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 1년도에 이렇게 큰 스케줄이 벌써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딸도 이렇게 마인드가 딱 있습니다. 올해 우리 딸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진짜 올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월요일 날은 피아노, 화요일 날은 태권도,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수영장, 목요일 날은 태권도, 금요일 날은 수영장, 이렇게 지금 불어로 적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토요일 날은 걸스카우트나 케이팝이나 이거 노는 거, 프랑스어를 배우거나 포르투갈어를 배우거나 이런 걸 배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해 놓은 거예요.
B의 영역을 아까 엑스파일에 많이 넣었었잖아요. 12월 연말에. 그래서 그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이제 B의 영역이 있던 것을 여기 구글 칼렌더에다 넣는데요. 구글 칼렌더 너무 좋습니다. 제가 랜덤으로 제가 지지난주 거 제가 한번 뽑아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이게 랜덤으로 보시면 B의 영역에서 제가 28, 29에 제가 이렇게 제목 없음이라고 보이시는 거 있죠. 토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거를 이렇게 픽스를 해놨어요. 다음 주도 이번 주에도 다른 것을 못 잡게 이렇게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다른 외부 미팅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갔고요. 여기에 이제 B의 영역을 우선순위로 이렇게 넣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남편이랑 제가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요가를 합니다. 요가. 네, 너무 중요한 B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제 가장 중요한 B의 영역이 딸의 아침 식사를 챙기기입니다. 딸의 아침 식사 이렇게 챙기기. 여기 이제 CEO랑 켈리랑 우리 드니, 맥도날드 회장님, 전 회장님이랑 아침에 이렇게 회의하는 거. 이것도 B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B의 영역은 뭐냐면 이날 제가 라파엘 컨퍼런스라고 적혀 있는데 오후 5시에 이렇게 해서 컨퍼런스를 200명한테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진도 올라갔었는데 이것도 B의 영역이고요. 이제 A의 급하고 중요한 일. 요거 뭐냐면 이게 이제 완전 A의 영역인데요. 제가 몇 달 전에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도둑 맞았죠? 공항에서. 바르셀로나 공항에서. 그래서 여권을 만들어 간 A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제가 이렇게 보면 바쁨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회사 다이어리에서 넣은 거고요. 네, 강연이랑 유튜브도 정말 중요한데요. 요거는 A의 영역으로 좀 급하게 요즘에 막 미팅을 잡고 있습니다. 사실 강연도 굉장히 일이 많고요. 유튜브도 엄청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일주일에 2, 3일 정도 정말 집중해서 일 많이 합니다. 일반적으로 C하고 D의 일정은 잘 일정이 안 넣죠. 왜냐하면 C는 일정이 그나마 들어갈 수 있으면 급하게 친구가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거나 뭐 이렇게 급하게 무슨 불 끌 일 있으면 늘 수도 있지만 C나 D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는 2달에서 한 일주일 전 정도에 이렇게 잡는 미팅? 이런 거 좀 급합니다. 이건 저한테는 급한 거예요. 여러분이 또 이게 구글 칼렌더가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24일 날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에 이제 제 회사 것도 보이고 이제 제 개인 것도 이렇게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딸 것도 이렇게 가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4시에 이제 학교 끝나고 이동해서 5시에 이동하고 태권도에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우리 남편 것도 사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것도 따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우리 전체 회사 직원들 것도 보려면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실 이제 두 번째 굉장히 또 편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팀들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저는 뭐 매주마다 매일마다 만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팀들하고 이렇게 시각화를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미팅이 딱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촬영 그 날짜에 제가 줌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구글 미트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딱 누르면 이렇게 바로 미팅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편하고요. 그때 저는 거의 세계적인 사람들하고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줌으로 만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합니다. 이제는 목표를 설정을 했잖아요. 올해 목표를 설정을 했으면 이 목표를 우선순위에 지속하게 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목표를 우선순위에 지속 주고 신념에 집어넣는 나는 이걸 이룰 수 있다. 신념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100번 쓰기입니다. 100번 쓰기 노트. 캐리가 직접 제가 100번 쓰기 노트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100번 쓰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루에 100번씩 20에서 20분에서 40분씩 걸리는데 이렇게 제 목표를 정하고요. 하루에 이렇게 매일 진짜 100번씩을 하고 있습니다. 20번씩. 그래서 이렇게 100번씩을 하면요. 정말 좋은 것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100번씩을 하고 그 꿈을 잊어도 제 잠재의식에서는 제가 자고 있어도 일을 하게 합니다. 그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제 잠재의식이 계속 활동을 하는 거죠.
오늘 보여드린 엑셀 캘린더를 소개란 링크에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한번 적용해보세요. 그리고 진짜 나의 꿈을 찾고 새해를 도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웰싱킹 새해 강연을 들어보세요. 지식은 아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 일,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각 한 가지씩 댓글장에 적어주세요. 다음 주 금요일 웰싱킹과 미니 코칭으로 만납시다. 안녕.